해봐. 말해줘, 박하윤. 그 아이, 내 아이 맞아? 이 아이? 7년 전에 날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할 자격 너한테 있다고 생각해? 새벽 2시 부산의 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아이의 울음소리가 박하윤의 잠을 깨웠다. 그녀는 스프링처럼 침대에서 튀어올라 딸아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6살 배기 보라가 작은 침대 위에서 오소소 몸을 떨고 있었다. 하윤은 보라의 이마에 손을 얹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자그마한 이마가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같았다. 보라야, 어디가 아파? 하윤의 다급한 물음에 보라는 그저 끄끄거리며 흐느낄 뿐이었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하윤은 즉시 서랍에서 체온계를 꺼내 보라의 체온을 확인했다. 38.2도. 하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구급상자에서 해열제를 꺼내 아이에게 먹였지만 1시간이 지나도록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괜찮아. 우리 보라. 엄마가 병원에 데려갈게. 조금만 참자. 응? 하윤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급하게 택시를 잡았다. 집 근처 아동병원은 이미 문을 닫았고 응급실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평소 같으면 택시비가 아까워 야간버스를 기다렸겠지만 오늘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기사님,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병원의 소아응급센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혼잡했다. 접수를 마치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하윤과 보라는 소아청소년과 당직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소아외과 최우진 선생님께서 진료하실 겁니다. 저쪽 3번 진료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듣고 하윤은 아이를 안은 채 진료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하얀 의사가운을 입은 남자가 돌아보았다. 그 순간 하윤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최우진, 어떻게 그가 여기에 7년 전 하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의사가운을 입고 서 있었다. 하윤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우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하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찰나의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전문가다운 냉철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마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건조하고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하윤은 순간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날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 제 딸이 고열이 있어요. 새벽부터 38도가 넘는데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내려가질 않아서요. 하윤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보라에게 다가갔다. 이리 와볼까? 아가, 어디가 아픈지 선생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보라는 낯선 환경과 사람에 놀라 엄마 등 뒤로 숨으며 울먹였다. 하윤이 보라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달랬다. 괜찮아, 보라야. 선생님이 우리 보라 안 아프게 해주실 거야. 저기 가서 진찰받자. 우진은 하윤이 데려온 아이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체온계를 귀에 대고 작은 입을 벌려 모간을 들여다보고 청진기로 가슴 소리를 확인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는 극도로 조심스럽고 능숙했다.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우진의 질문에 하윤은 잠시 망설였다. 최보라입니다. 보라. 나이는요? 6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진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다. 그는 보라의 차트를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빠르게 계산하는 듯했다. 하윤은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눈치챈 걸까? 혹시 아이에게 특별한 알레르기 같은 것이 있습니까?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요.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심하게 올라와요. 우진의 눈이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커졌다. 하지만 하윤은
그의 표정에서 나타난 찰나의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우진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계란 알레르기라. 우진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유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지독한 계란 알레르기는 우진의 집안 내력이었다. 우진의 누나 역시 어릴 적부터 계란이라면 입에도 대지 못했다. 하유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급성 인두염으로 보입니다.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우진이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했다. 하유는 보라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네, 감사합니다. 하윤이 문을 향해 걸어갈 때 등 뒤에서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하윤은 걸음을 멈췄지만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혹시 보호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실려 있었다. 하윤은 아주 천천히 굳은 목을 움직여 고개를 돌렸다. 박하윤입니다. 우진의 동공이 선명하게 확장되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박하윤 씨. 하윤은 모든 감정을 지운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오래전에 잠깐 알고 지냈던 사이 같네요, 선생님. 우진은 할 말을 잃은 듯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로 그때 하윤의 품에 안겨 있던 보라가 갑자기 우진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 선생님이랑 저랑 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제 눈은 특별한 눈이라고. 하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우진은 보라의 말에 거대한 충격을 받은 듯 아이를 바라보았다. 보라의 눈은 명백히 우진의 것을 닮아 있었다. 쌍꺼풀 없이 길게 뻗은 눈매, 살짝 올라간 눈꼬리까지. 보라야, 가자. 약 타러 가야 해. 하윤은 서둘러 보라의 손을 잡고 진료실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우진이 무언가 더 말하려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하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하윤은 가슴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느꼈다. 어쩌면 좋지? 우진이가 알아챈 걸까? 보라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받아든 하윤은 병원 로비 의자에 지친 듯 주저앉았다. 보라는 해열제 때문인지 조금 안정을 찾은 듯 하윤의 무릎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하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7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나 잔인하고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하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만남이 그녀의 조용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뒷좌석에서는 보라가 약 기운 때문인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광안대교의 불빛이 하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가 사라졌다. 최우진, 어떻게 의사가 됐지? 하윤의 기억은 아득한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부산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두고 모두가 날카롭게 날이 서 있던 그 시절이었다. 하윤은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다. 아버지는 작은 수리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했다. 하윤은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다. 공부 잘하는 딸, 착한 딸, 모범적인 딸. 그런 하윤에게 최우진은 처음으로 허락된 일탈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같은 반에서 만나 1년 넘게 교제했다. 부모님 몰래 주말에 만나 남포동에서 영화를 보고 시험 기간에는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니네 둘 다 의대 가면 진짜 대박이겠다. 친구들은 부러워했다. 하윤은 간호학과를, 우진은 의대를 목표로 했다. 두 사람은 미래의 청사진까지 그려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해 겨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야,
누가 내 돈 가져갔어? 가방에 넣어둔 지갑이 없어졌다고. 교실이 술렁였고 반장이었던 여학생이 잔뜩 화를 내며 소리쳤다. 지금 당장 누가 훔쳤는지 자수해. 안 그러면 선생님께 말씀드릴 거야. 아무도 나서지 않자 반장은 학생들의 가방을 멋대로 뒤지기 시작했다. 하윤은 그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윤의 가방에서 사라진 지갑이 나왔다. 누군가 몰래 넣어둔 것이 분명했다. 박하윤, 너였어? 하윤은 황당함에 말문이 막혔다.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담임 선생님까지도. 하윤아, 네가 그랬다면 솔직하게 인정하렴. 그래야 선처를 받을 수 있어. 하윤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소용없었다. 교실 뒤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하윤네 집 좀 어렵다던데. 등록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게 맨날 조용히 책만 보더니 뒤로 저런 짓을 할 줄이야. 가장 충격적인 건 우진의 반응이었다. 모두가 하윤을 손가락질할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진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하윤의 심장에 밝혔다. 방과 후 하윤은 우진에게 달려갔다. 우진아, 너는 내 말 믿지? 나 정말 아니야. 내가 그런 짓 안 한 거 알잖아. 우진은 잠시 하윤을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다. 나도 잘 모르겠어, 하윤아. 지갑이 네 가방에서 나온 건 사실이잖아. 하윤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너마저. 그날 이후 하윤은 학교에서 투명인간이 되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하윤이 지나가면 노골적으로 피하거나 수군거렸다. 우진조차 하윤을 멀리했다. 그리고 2달 뒤 수능이 끝나고 우진은 하윤에게 이별을 고했다. 미안해, 하윤아. 난 이제 우리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윤의 세상이 무너졌다. 왜? 내가 도둑질했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그런 애랑 사귀는 게 부끄러워서? 우진은 말없이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의 침묵은 긍정의 의미로 다가와 하윤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별 후 2달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졌다. 학교 복도 CCTV에 다른 학생이 하윤의 가방에 지갑을 몰래 넣는 장면이 찍혔던 것이다. 범인은 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다른 반 학생이었다. 하윤은 그 누구의 사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윤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졸업식을 하루 앞둔 밤 약국에서 산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2줄이 나타났다. 하윤은 우진에게 연락하려 했으나 그는 이미 서울로 떠난 뒤였다. 휴대전화 번호도 바뀌었고 모든 SNS 계정도 삭제되어 있었다. 은정아, 혹시 최우진 연락처 알아? 유일한 친구 은정에게 물었지만 그녀도 모른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 합격했다더라. 너랑 연락 끊으려고 일부러 다 바꾼 것 같던데. 근데 와? 하윤은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하윤은 홀로 결정을 내렸다. 이 아이, 나 혼자서라도 반드시 키울 거야. 손님, 다 왔습니다. 택시기사의 목소리에 하윤은 기억의 늪에서 빠져나왔다. 보라를 안고 집으로 들어오니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하윤은 보라를 침대에 눕히고 이마를 만져보았다. 열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하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과거에 그 소심하고 상처받았던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의 하윤은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자신의 네일샵을 운영하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당당한 여성이었다. 난 이제 달라졌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 하윤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보라가 깨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하윤은 급히 아이에게 달려갔다. 보라야, 왜 그래? 아직도 아파?
엄마, 그 의사 선생님이요. 우리 알아요? 하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보라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선생님이 엄마 이름 물어볼 때 눈이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선생님 눈이 나랑 똑같아요. 엄마가 내 눈은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하유는 마른 침을 삼켰다. 보라는 어린 나이에도 놀라울 정도로 상황을 빨리 파악했다. 하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보라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약 먹고 더 자자. 응.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보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누웠지만 하유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우진이 눈치챘을까? 내일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나? 하지만 하유는 알고 있었다. 이미 과거의 망령이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을. 7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하유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다시는 최우진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와 보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열이 내린 보라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밝게 깨어났다. 하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젯밤의 일이 끔찍한 악몽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엄마, 오늘 유치원 안 가? 보라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다. 하유는 보라의 이마에 다시 손을 대보았다. 열은 완전히 내려간 듯했다. 오늘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 목이 좀 아프지 않니? 보라가 고개를 끄덕이자 하유는 안심했다. 하지만 보라의 다음 질문에 하유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엄마, 어제 그 병원 선생님은 우리 아는 사람이야? 하유는 질문을 피하며 애써 미소 지었다. 그냥 옛날에 잠깐 알던 사람이야. 자, 밥 먹자. 보라는 더 묻지 않았지만 하유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른 병원으로 가야겠어. 하유는 출근 준비를 하며 근처 다른 소아과를 알아보았다. 우진을 다시 만나는 것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제 처방받은 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라, 목이 더 아프면 그때 다른 병원으로 가자. 그날 저녁 하유는 서면에 있는 자신의 네일샵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보라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잠시 봐주고 있었다. 하윤 씨, 보라가 오후부터 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잘 안 내려가네요. 보라의 얼굴은 다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하유는 당장 체온계를 가져와 열을 쟀다. 38.9도. 어제보다 더 심했다. 보라야, 목이 많이 아파? 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너무 아파요. 침 삼키기 힘들어. 하유는 고민에 빠졌다. 다른 병원 응급실을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곳은 어제 갔던 양산부산대병원 뿐이었다. 우진이가 아닌 다른 의사가 있기를 바라야지. 하유는 서둘러 보라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날 밤 소아응급센터의 당직 의사는 또 최우진이었다. 어제 오셨던 분이시네요. 우진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하윤을 분명히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보라를 진찰했다. 열이 더 올랐군요. 편도선염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항생제를 다른 종류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유는 고개만 끄덕였고 우진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보라 어머님, 잠시 저와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우진의 말에 하유는 긴장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다. 보라야, 엄마 잠깐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올게. 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줄래? 보라는 얌전히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하유는 우진을 따라 진료실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 선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하윤 씨, 맞으시죠?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윤은 차갑게 대답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많이 변하셨네요. 처음엔 솔직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7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보라, 몇 살이라고 하셨죠? 우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혹은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다. 6살이에요. 왜요? 우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계산해보니 시기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하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연의 일치겠죠. 세상엔 그런 우연도 있으니까요. 우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윤은 등을 돌려 진료실로 돌아가려 했다. 하윤 씨, 우진이 다시 부르자 하윤은 발걸음을 멈췄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헤어져서 하윤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다 지나간 일인데. 진료실로 돌아온 하윤은 보라를 데리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향했다. 약을 기다리는 동안 보라가 물었다. 엄마,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그냥 보라 병에 대해서. 근데 왜 엄마 얼굴이 슬퍼 보여? 아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하윤은 가슴이 아팠다. 보라는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감정을 읽는 데는 선수였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윤의 전화기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하윤 씨. 저 최우진입니다. 하윤은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다. 어떻게 제 번호를? 병원 기록에서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서, 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하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할 말이 뭔데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윤은 거절하려 했지만 우진이 먼저 말했다. 보라, 혈액형이 AB형이더군요. 하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게 왜요? 제 혈액형도 AB형입니다. 계란 알레르기도 있고 보라가 저와 눈이 닮았다는 것도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윤은 말을 잃었다. 우진이 계속해서 말했다. 하윤 씨, 제 짐작이 맞습니까? 보라, 제 딸인가요? 하윤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7년간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다. 내일 오후 2시 병원 근처 광안리 카페에서 뵙죠. 그때 이야기합시다. 하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진실을 직면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집에 돌아와 보라를 재우고 하윤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7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목숨처럼 지켜온 진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했던 남자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어쩌면 좋지? 보라에게 아빠가 생기는 걸까? 아니면 하윤의 마음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한편으로는 보라가 아빠를 만날 기회를 주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진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하윤은 오랜만에 옛 앨범을 꺼내보았다. 우진과 함께 찍은 사진들,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배신과 상처. 하윤은 보라의 방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모습에 하윤의 마음은 다시 단단해졌다. 내일 모든 것을 정리하자. 카페 유리창 너머로 우진이 이미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끔씩 시계를 확인하며 문 쪽을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윤은 잠시 망설였다. 이대로 돌아서 가버릴까 하는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고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다. 하윤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우진이 그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다.
병원 가운 대신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은 모습은 7년 전 하윤이 기억하던 우진과 많이 닮아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진이 말했다. 하윤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뭐 마시겠습니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차가운 대답에 우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하윤은 그 사이 가방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다. 어젯밤 찾아둔 것이었다. 우진이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다. 자,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우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하윤 씨,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보라, 제 딸이 맞습니까? 하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힘도 없었다. 그래요. 보라는 당신 딸이에요. 우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직접 확인받은 순간의 충격은 감추지 못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7년 동안이나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하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말했어야 했나요? 어떻게? 당신은 이미 모든 연락처를 끊고 유령처럼 사라졌잖아요. SNS도 삭제하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서울로 떠나버렸죠. 난 그저 새 출발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새 출발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던 거고요. 우진은 고개를 떨궜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하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졸업식 전날 밤 당신이 떠난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부모님께는 평생의 실망을 안겨드렸고 친구들은 뒤에서 수군거렸고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7년이 사라지진 않아요. 하윤은 사진첩을 펼쳐 그의 앞으로 밀었다. 갓 태어난 보라의 사진부터 첫돌, 유치원 입학식까지 다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여기 당신이 놓친 시간들이에요. 우진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받아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보라, 정말 예쁘네요. 엄마 닮아서 그래요. 우진이 고개를 들어 하윤을 바라보았다. 눈은 확실히 나를 닮았습니다. 하윤은 말없이 커피잔을 들었다. 마음속으로는 미움,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옛 감정의 잔재들이 뒤엉켜 폭풍우를 이루고 있었다. 하윤 씨, 제가 아버지로서 책임지고 싶습니다. 보라에게 아빠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하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7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빠가 된다고요? 알아요. 너무 갑작스럽고 이기적인 부탁이라는 거. 하지만 난 정말로 책임지고 싶습니다. 양육비도 드리고 정기적으로 보라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윤은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 없이도 아주 잘 지냈어요. 양육비도 필요 없고요. 우진은 간절한 눈빛으로 하윤을 바라보았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보라에게도 아빠를 알 권리는 있잖아요. 그 말에 하윤의 마음이 흔들렸다. 보라는 종종 다른 친구들처럼 자신에게도 아빠가 있는지 물었다. 그럴 때마다 하윤은 아빠는 아주 먼 곳에 일하러 갔다고 둘러대곤 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대화가 이어지던 중 하윤의 전화가 울렸다. 은정이었다. 은정아. 하유이, 네 동창회 초대장 받았나? 내 다음 주 토요일이란다. 하유는 당황했다. 무슨 동창회? 고등학교 10주년 동창회 아이가 니도 초대장 받았을 낀데. 하유는 은정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을 느꼈다. 확인 못했어. 바빠서. 꼭 가야 하나? 가야지. 다들 니 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최우진도 온다더라.
하윤은 맞은편에 앉아 있는 우진을 힐끗 바라보았다. 은정은 모르고 있었다. 하윤과 우진이 이미 이렇게 재회했다는 사실을. 생각 좀 해볼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는 하윤에게 우진이 물었다. 누구였습니까? 은정이요. 고등학교 동창회 이야기하네요. 우진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10주년 동창회. 나도 초대장 받았습니다. 참석할 겁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하윤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동창회에 가면 옛 기억들이 모두 되살아날 것이다. 누명을 썼던 그 순간 친구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우진의 배신까지. 전 아마 안 갈 겁니다. 우진이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당신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하윤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편이 되어주지 못한 게 아니라 등을 돌린 거죠. 내가 도둑이라고 믿었잖아요. 난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정황이 연인이었다면 믿어줬어야죠. 세상 모두가 날 비난해도 당신만큼은 내 편이 되어줬어야 했어요. 우진은 말문이 막혔다. 하윤의 말이 100번 옳았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비겁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걸어들어왔다. 어머, 박하윤? 최우진? 낯익은 목소리에 하윤은 고개를 돌렸다.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던 윤소희였다. 그녀는 잔뜩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거 진짜 우연이다. 너희 둘이 여기서 만나고 있었어? 하윤은 당황했고 우진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그냥 우연히. 하윤이 말을 얼버무렸다. 소희는 웃으며 두 사람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우와, 진짜 반갑다. 다음 주 동창회 온다며 다들 엄청 기대하고 있어. 우진이 어색하게 웃었다. 아직 결정 못했어. 소희는 하윤을 빤히 쳐다보았다. 하윤아,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엄청 예뻐졌네. 하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내심 불편했다. 소희는 과거의 하윤을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아이들 중 하나였다. 그러고 보니 소희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너 애 있다면서? 결혼했어? 하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진도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싱글맘이야. 아, 진짜? 그렇구나. 소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애 아빠는 누군데? 우리 아는 사람이야? 하윤은 말문이 막혔다. 이런 무례한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우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희야, 우리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었어. 나중에 동창회에서 보자. 소희는 놀란 듯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알았어. 미안, 내가 방해했나 보네. 그럼 다음 주에 꼭 봐. 소희가 나간 후 카페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윤은 뜻밖에도 우진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고마워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겁니다. 하윤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보라는 괜찮습니까? 건강은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약 잘 먹고 있고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라,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하윤은 잠시 생각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보라에게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고 하면 혼란스러워 할 테니까요. 우진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하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끈질기게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어쩌면 보라를 위해 그 그림자와 화해해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몰랐다. 하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보라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이웃집 아주머니와 함께 있었다.
엄마, 보라가 반갑게 달려와 하윤의 다리를 껴안았다. 우리 보라,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선생님이 제 그림 칭찬해 주셨어요. 하윤은 보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우진의 말이 메아리 쳤다. 보라에게도 아빠를 알 권리는 있잖아요. 그날 밤 하윤은 보라가 잠든 후 오랜만에 고등학교 앨범을 꺼내 보았다. 3학년 4반 단체 사진에는 앳된 얼굴의 자신과 우진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미래는 무지갯빛이었고 사랑은 영원할 것 같았다. 하윤은 앨범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동창회에 갈 것인지, 우진에게 보라를 만날 기회를 줄 것인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창회 초대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하윤은 그것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제 카페에서 우진을 만난 후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엄마, 유치원 갈 시간이야. 보라의 목소리에 하윤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서둘러 아침 준비를 마치고 보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평소보다 말이 없는 하윤을 보라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유치원 앞에서 보라를 내려주고 하윤은 서면에 있는 자신의 네일샵으로 향했다. 오늘은 예약 손님이 많았다. 그녀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우진의 얼굴과 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보라에게도 아빠를 알 권리는 있잖아요. 하윤은 진심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보라에게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그 아이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자신은 또 한 번 상처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원장님, 전화 왔어요. 직원의 목소리에 하윤은 생각에서 벗어났다. 수화기를 받자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하윤 씨, 안녕하세요. 최우진입니다. 하윤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떻게 가게 번호는?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쑥 연락드려서. 하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일이세요? 보라, 만나고 싶어서요. 어제 약속한 대로. 하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제 카페에서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그는 서두르고 있었다. 지금은 일하는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전화를 끊고 하윤은 복잡한 마음으로 일에 복귀했다.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톱을 다듬어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윤은 동창회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우진도 참석할지 모른다. 그리고 윤소희 같은 옛 친구들이 보라의 아버지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볼 것이다. 그녀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보라가 이웃집 아주머니와 함께 있었다. 하윤 씨, 오늘 병원에서 전화 왔었어요. 보라 정기검진 예약 때문에요. 하윤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병원에서요? 네, 최우진 선생님이라고 하던데요. 하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진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라에게,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다가오려 하고 있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연락해 볼게요. 이웃 아주머니가 떠난 후 하윤은 보라를 안아 올렸다. 오늘 어땠어, 우리 딸? 좋았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 또 칭찬해 주셨어요. 하윤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그녀는 계속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언제까지 이 진실을 숨길 수 있을까? 보라는 점점 커가고 있고 언젠가는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더 진지하게 물어볼 것이다. 엄마, 나도 아빠 있어. 저녁을 먹던 중 갑작스러운 보라의 질문에 하윤은 들고 있던 냄비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보라를 바라보았다. 왜 그런 질문을 해? 갑자기.
보라가 작은 손으로 밥상 위를 톡톡 두드렸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아빠 얘기 많이 해요. 민준이는 주말에 아빠랑 키즈 카페 간대요. 나는 아빠가 없어서. 하윤의 가슴이 시큰거렸다. 그녀는 보라 옆에 앉아 그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보라야, 네 아빠는.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하윤은 망설였다. 지금이 말해줄 때일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엄마?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 아빠는 아주 멀리 있어. 하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보라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곧? 아마도 곧. 저녁 식사 후 보라가 잠든 뒤에 하윤은 전화기를 들었다. 우진에게 전화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여보세요? 최우진 씨, 저예요. 박하윤. 수화기 너머로 우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하윤 씨, 이렇게 먼저 전화해 주시니 의외입니다. 오늘 보라가 아빠에 대해 물어봤어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멀리 있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우진의 목소리에 희미한 기대감이 묻어났다. 그럼 보라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하윤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상처가 아닌 보라의 행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시간 낼 수 있습니다. 하윤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보라에게 갑자기 아빠라고 말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냥 엄마의 오래된 친구로 만나게 하고 싶어요. 보라가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요. 우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이해합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하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보라에게 진실을 조금씩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 자신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오랫동안 고민하던 결정을 내렸다.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를 피하기보다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였다. 그녀는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정아, 나 동창회 갈게. 같이 갈래? 진짜가? 네 진짜 간다고? 와, 완전 좋다. 그동안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응. 이제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서. 통화를 마친 후 하윤은 옷장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꺼내보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7년 전에 소심하고 상처받았던 소녀는 더 이상 거울 속에 없었다. 그곳에는 당당하고 강한 한 명의 여성이,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가 서 있었다. 이제 과거를 마주할 시간이야. 하윤은 카페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다. 우진과의 약속 시간까지 10분 남았다. 그녀는 약속 장소를 병원 근처도 자신의 가게 근처도 아닌 해운대의 한적한 카페로 정했다. 자신에게 익숙한 공간이 아닌 중립적인 곳에서 만나고 싶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우진이 들어왔다. 그는 의사 가운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다. 우진은 하윤을 발견하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하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세요. 우진은 하윤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보라는 어디 있습니까? 유치원에 있어요. 오후에 데리러 갈 거예요. 우진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윤은 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보라를 만나기 전에 우리 사이에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하윤은 준비해온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보라의 사진들이 더 들어있었다. 이건 보라 생일 파티 사진이에요. 친구들 불러서 매년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우진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넘겨보았다. 1살, 2살, 3살, 보라가 훌쩍 자라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걸 보여주셔서. 하윤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당신에게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내가 보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려주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만약 당신이 보라의 인생에 들어온다면 절대 실망시키지 말아요. 한번 들어왔다가 또다시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해요. 아이에게 2번 상처 줄 수는 없으니까. 우진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다. 약속합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절대로 보라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해운대 어린이 공원에서 만나요. 보라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우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하윤 씨. 우진이 그녀를 불렀다. 동창회 가기로 하셨습니까?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가기로 했어요. 우진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다. 저도 가겠습니다. 혹시 함께 가면 어떨까요? 하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은정이랑 같이 갈 거예요. 우리 사이가 아직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보일 정도는 아니니까요. 우진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동창회에서 뵐 수 있다니 기쁘네요. 하윤은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해운대의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녀는 우진에게 보라를 만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이 될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토요일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해운대 어린이 공원. 하윤은 보라의 손을 잡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계속해서 두근거렸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결정인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엄마, 오늘 누구 만난다고 했지? 보라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하윤은 애써 미소 지었다. 엄마의 아주 오래된 친구야. 얼마 전 병원에서 만났던 의사 선생님, 기억나? 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랑 눈이 똑같다고 했던 그 선생님. 하윤은 내심 놀랐다. 보라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니. 그녀는 가볍게 대답했다. 그래, 맞아. 우연히도 선생님이랑 우리 보라 눈이 비슷하네.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우진이 2사람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잔뜩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우진이 다가오자 하윤은 고갯짓으로 인사했다. 보라는 낯을 가리는지 엄마 뒤로 살짝 숨었다. 안녕, 보라야. 기억나? 병원에서 만났던 선생님이야. 보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우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 보라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만나서 반가워. 이건 보라 주려고 가져온 선물이야. 그가 내민 선물 상자에 보라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하윤이 고개를 끄덕여주자 보라는 조심스럽게 선물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한번 열어봐. 보라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작은 목걸이가 나왔다. 해와 달이 함께 디자인된 펜던트였다. 우와, 예뻐요. 우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해는 밝고 씩씩한 보라 같아서, 달은 부드럽고 따뜻한 엄마 같아서 골랐어. 그 말에 하윤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진이 이렇게 세심한 면이 있는 줄은 몰랐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젠 병원이 아니니까.
우진 아저씨라고 불러줄래? 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 아저씨, 저랑 놀이터 가서 놀아요. 아이의 순수한 제안에 우진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하윤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될까요? 하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오세요. 우진과 보라가 놀이터로 향하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하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들이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밀어주고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던 가족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1시간쯤 지났을까? 보라가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왔다. 엄마, 우진 아저씨가 진짜 재밌게 놀아줘. 아저씨도 어릴 때 놀이터에서 엄청 많이 놀았대. 하윤은 보라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다. 그랬구나. 재밌었어? 우진이 물병을 건네며 말했다. 목마를 텐데 물 마셔. 보라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다시 놀이터로 뛰어가려 했다. 보라야, 이제 그만 가야 할 시간이야. 하윤의 말에 보라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 오늘은 이만 가야 해. 보라가 우진을 올려다보았다. 우진 아저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우진은 잠시 하윤을 바라본 후 보라에게 따뜻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지.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면. 하윤은 보라의 기대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 다음에 또 만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보라는 차 안에서 내내 우진 아저씨 이야기를 했다. 그가 얼마나 재미있게 놀아주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는지. 하윤은 미소 지으며 들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보라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우진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하윤의 전화기가 울렸다. 우진이었다. 오늘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윤은 침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보라가 많이 좋아하네요. 네, 정말 사랑스럽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친 것 같아 아쉽고 미안하네요. 하윤은 신중하게 말을 고르며 대답했다. 우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보라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혹시라도 보라가 상처받을까봐.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약속합니다. 약속이요? 하윤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배어나왔다. 과거에도 그런 약속 우리 많이 했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우진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땐 어렸습니다. 모든 게 무서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보라는 제 딸이고 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이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하윤은 눈을 감고 그의 진심을 가늠했다. 알겠어요. 보라를 위해서 기회를 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천천히 진행했으면 해요. 통화를 마친 후 하윤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내일은 동창회였다. 그녀는 아직 그 소란스러운 과거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다. 다음 날 저녁 하윤은 오랜만에 공들여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었다. 은정이 그녀를 데리러 왔다. 와, 박하윤, 네 진짜 예뻐졌다. 이젠 누가 봐도 성공한 서면 네일샵 원장님 포스다. 하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뭐 중요하다고. 와, 중요하제. 네가 얼마나 변했는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그때 그 일 터졌을 때 애들 전분이 무시했잖아. 이제 당당하게 복수할 시간이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복수하러 가는 거 아니야. 그냥 과거랑 화해하러 가는 거야. 동창회가 열리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친구들이 와 있었다. 하윤이 들어서자 몇몇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머, 박하윤 맞아?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우와, 진짜 예뻐졌다. 성형했나? 하윤은 그런 반응들이 불편했지만 은정의 도움으로 무사히 자리에 앉았다. 그때 윤소희가 다가왔다. 하윤아, 온다고 해서 기다렸어. 우와, 정말 몰라보겠다. 하윤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너는 변한 게 없네. 소희는 주변을 쓱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카페에서 너랑 최우진 봤는데 둘이 다시 사귀는 거야? 하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그냥 우연히 만난 거야. 정말, 근데 둘이 분위기가 엄청 심각하던데 뭔가 중요한 얘기하는 것 같았어. 소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우진이 들어왔다. 그는 하윤을 발견하고 살짝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하윤도 가볍게 목례를 건넸다. 소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거봐, 둘이 역시 뭔가 있구나. 아니라니까, 그냥. 하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야, 최우진, 이리 와봐. 박하윤이랑 할 얘기 있다며.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하윤에게로 쏠렸다. 우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무슨 얘긴데? 소희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너희 둘 비밀이 뭐야? 솔직히 물어봐. 하윤은 말을 잃었다. 우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안부 묻는 중이었어. 정말? 너희 고등학교 때 엄청 뜨겁게 사귀었잖아. 그때 이야기도 좀 했어? 소희의 집요한 질문에 하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소희야, 그만해. 우리 사이에 뭐가 있든 없든 그건 우리 일이야. 소희는 놀란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보았다. 우와, 박하윤, 엄청 당당해졌네. 예전엔 이렇게 말대꾸도 못했으면서. 하윤은 몸 안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예전이랑 지금은 달라. 더 이상 너희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아니라고. 소희의 표정이 굳었다. 뭐? 우리가 언제 널 함부로 대했다고 그래? 내가 도둑으로 몰렸을 때 너희 모두 나를 믿지 않았잖아. 심지어 너는 내 뒤에서 쟤네 집 가난해서 등록금 마련하려고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하고 다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소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건,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도 너희 중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과 한 적 없었어. 레스토랑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친구들이 하윤과 소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땐 어렸고 미안해. 소희의 어색한 사과에 하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 네가 모르는 진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윤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진이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다. 괜찮으세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레스토랑을 나섰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후련하고 따뜻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감정을 드디어 쏟아낸 것 같았다. 잠시 후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뒤돌아보니 우진이 그녀를 따라 나온 것이었다. 같이 좀 걸어도 될까요?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 아래를 천천히 걸었다. 멋졌습니다. 우진이 말했다. 안에서 하윤 씨가 말하는 걸 듣고 있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땐 당신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잖아요. 우진이 발걸음을 멈추고 하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용기 있게 행동했더라면 하윤 씨가 그렇게 혼자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하윤은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다만 보라에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보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믿어주고 편이 되어주세요. 우진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이번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가을밤 공기가 서늘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떤 따스함이 흐르고 있었다. 보라에게는 언제쯤 진실을 말해줄까요? 하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보라가 당신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된 후에 우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가죠. 보라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하윤이 말했다. 전 여기서 버스 타고 갈게요. 집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말에 보라 다시 만나도 괜찮을까요? 하윤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보라가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버스가 도착하자 하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올라탔다. 창가에 앉아 멀어지는 우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과거의 상처를 진정으로 마주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모든 감정이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오늘은 박하윤 씨의 예상치 못한 재회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아픈 과거가 있더라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옛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하윤 씨처럼 조금씩 마음을 열어본다면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어디서 들으셨나요? 다음에 또 편안한 장소에서 지금처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윤 씨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